시장은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차트를 공부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증권사 기관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지금은 상승 추세에 돌입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시세를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 커요. 사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고, 뭐 조금 눌렸다가 간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굳이 사놓고 오래 물려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단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올해 컨센서스를 보니까 2023년 12월 556억, 내년에 615억, 영업이익이 거의 뭐 굉장히 큰 폭으로 3%나 증가를 하네요. 시세는 한번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7월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까 보셨죠? 1년 예상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이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N자 상승으로 갈 때 현재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꽤나 크게 있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머니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매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이야기는 시황 그리고 섹터 이슈, 뭐 추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를 뭐 처음 본다, 누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한 지는 대략 뭐 고등학교 IMF가 한참 터져가지고 이제 안 좋을 때, 그때 대우증권에 HTS가 이제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중장기 투자 위주로 이제 좀 해왔었고요.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한 지는 8년,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시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를 이번 싱크머니를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성원이 많아야 저도 이 최근 방송에서도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지만 또 더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해보죠. 자, 23년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호가 홍익이에요. 홍익 인간 여러분도 아시죠?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을 이롭게 하라. 뭐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이로운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익 이라는 호를 쓰고 있고, 사실 이름이 주현인데 이 두루주자 밝을 현자입니다. 그래 주변을 두루 이렇게 밟고 즐겁게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호나 뭐 이름이나 좀 다른 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려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제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미증시가 좋지 못했어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전일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황 이야기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뷰는 이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10월 달부터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12월 달에 조정 나올 때 쌍바닥 만들고 상승장 돌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강세론자로 비관론자에서 강세론자로 바뀌었습니다. 3200이 깨지는 시점에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경제 채널에서 제가 시장이 2400까지는 최소 무너지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2400이 왔을 때는 좀 더 관망 2300포인트부터는 싸고 좋은 종목들을 주워 담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관론자로 2021년도, 2022년도에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바닥에 잡을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물가지표 CPI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결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렸던 이유는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원인인 이 물가라는 게 잡힌 시점에서 시장은 다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뭐 바닥 부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고퍼스 얘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하면 안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시장 저는 지금 현재 강세론자고 시장의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접어든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인데 이런 저항단을 돌파하면서부터 결국은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을 돌파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장의 특징이 있고 하락장의 특징이 있어요. 하락장의 특징은 뭐냐? 하락이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시점에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보면요. 하락은 길게 나오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게 나옵니다. 반등은 뭐 여기서 조금 길게 나왔지만 역시나 더 긴 하락이 기다리고 있었고 반등 짧게 하락 길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큰 파동이 하나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잡힌 거고요. 이제 뭐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요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물론 뭐 이게 조정이 조금 더 요거 그림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상승장의 특징이에요. 하락장의 특징, 하락이 길다. 상승장의 특징, 상승이 길고 조정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승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를 봤을 때 현재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요인들이 없어요. 비관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표가 좋지 않다, 어쩌다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박을 하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과연 연준에서 손 놓고 보고 있을 것이냐,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연준이 아니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낮춘 건 뭡니까? 시장에 돈을 푼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 급격하게 유동성을 각 은행들이 풀면서 엄청난 큰 시장이 찾아왔었습니다. 그죠? 그런 걸 겪었듯이 돈을 풉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결국 돈을 풀어서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우리가 또 탔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년짜리 사이클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10년짜리 상승 사이클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뭐 한두 차례 뭐 올린다라고 연준 얘기하고 있지만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금리를 확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저 터널의 끝이 이제 환하게 보이면서 우리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인다. 그게 바로 금리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상승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고 지금 비관론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굉장히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결국 그때 내가 샀어야 됐는데 제가 코스피 2300 이하로 주워 담아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네가 얘기했을 때 샀어야 됐는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3200대 팔아라고 했을 때도 깨지면 파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3000포인트 깨질 때 파세요. 현금 비중 계속 늘리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했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시장이 겁먹을 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차트를 공부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증권사 기관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지금은 상승 추세에 돌입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그 다음 돌려서 올라가는 상승이 길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확률적인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쫄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과 S&P 500을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5일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5일선을 이탈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5일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 돌파하니까 증시가 상승,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탈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뭐 짧은 조정이든 긴 조정이든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뭐 이탈했다가 조정을 받고 또 돌파했다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그 폭이 굉장히 좀 짧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것은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결국 지수를 보는 건 뭐 선물이나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의 비중을 어느 만큼 확대를 할 수 있는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하락장에는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상승하는 종목수도 적고 시장이 그만큼 투자금을 줄여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또 아예 투자를 포기를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로 잡혔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메모를 하세요. 자,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 최근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습니다. 미증시 빅테크 관련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스몰캡 단에서도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대형주들이 반등이 먼저 강하게 나와줬고 뭐 최근에 뭐 워낙 우리나라는 뭐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이지만 일단 대형주 장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뭐 1년 반 요것도 이제 기간도 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폭락 사이클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딱 1년 반입니다. 1년 반. 1년 반의 조정 이후에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요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냐면요. 무섭다, 두렵다, 공포 이런 게 박힙니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일 거야. 지금이냐 하고 들어갔는데 깨지고 지금이냐 하고 들어갔는데 깨지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이 상승으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감. 여러분 주식은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공포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막 참여를 못하는 거고 또 시장이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되었던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비관론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관론.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 유명한 사람들도 여전히 비관론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긍정론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들이 굉장히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거의 뭐 50대 50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사람들이 섣불리 매수를 못 한다라는 거죠. 공포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공포적인 심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과연 매수를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대형주들이 올라갔는가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뭔가 위험하고 안 좋다라는 이 장세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내가 안전한 거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자산주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가보다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주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도 가지고 있는 땅이나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건물이나 이런 것들 팔면 주주들에게 다 부채를 청산하고도 주주들에게 돈이 돌아와. 그래서 손해가 안 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바닥일 때는 자산주들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좀 용기를 내겠죠. 용기를 내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래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떤 걸 사겠습니까? 실적이 지금 이 종목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이 빠진 것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뭔가 비빌 만한 언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실적이다. 그래서 증시 사이클을 얘기할 때 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라가는 이 상승세를 금융장세라고 해요. 금융장세. 금융장세. 자, 이 하락을 금리를 인상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이거를 역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역금융장세.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 역금융장세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오는 게 뭐다? 실적장세다. 실적장세. 왜? 시장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이 제가 조금 이따가 섹터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텐데 올라가는 섹터들 한번 가만히 보면요. 자동차 부품주들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잔고가 많아가지고 바닥을 잡고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언덕이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자, 중장비 건설 기계 각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오는 거고 의료 장비, 미용 관련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가는 거고 2차 전지 이거는 미래 앞으로 계속 전기 자동차는 2차 전지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경기 민감주입니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고 경기가 돌려 세울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기 민감주들인데 반도체는 실적이 바닥을 쳤어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그 바닥론이 형성되면서 그럼 앞으로 반도체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다 쓸 겁니다.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물가가 잡히고 하면 금리 동결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화 되겠네 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 섹터들이 저렇게 강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5일선을 나스닥이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3,000 나스닥 같은 게 13,700포인트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빠진다면
이 지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서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시장을 일단은 조정기가 끝나고 다시 돌리는 시점에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실탄들을 준비를 해놓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시장 하락하더라도 오늘같이 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 금양처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흐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미에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띄워놓고 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영상 중간에 띄워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자, 그럼 테슬라 이야기 잠깐 드릴 텐데, 테슬라 여러분,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하락한 이유가 뭔지 뉴스 보셨겠죠? 이 영업이익률이 있어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출이 있는 데서 영업이 얼만큼 남느냐, 기업이 이제 얼만큼 남길 수 있느냐, 내가 팔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차를 팔았는데, 그 재료랑 뭐 이런 것들 다 덜어내고 나니까, 뭐 500만 원 남았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50%입니다. 근데 자동차 이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 9%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5%에서 10% 내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9%도 굉장히 늘어난 건데 테슬라는 기존에 20%가 넘어갔었습니다. 25% 가까이 됐었나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다가 지난번에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차량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2분기죠.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이제 굉장히 좋다 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불을 뿜고 올라왔는데, 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가격을 낮췄잖아요. 낮췄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얼마로 떨어졌냐? 18%대로 떨어졌어요. 18%대로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좋다. 영업이익률 20%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전기 자동차에 뭐 1등 기업이니 이런 타이틀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의 이런 시가총액을 테슬라 유지하는 건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좀 싸게 해주고 판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Q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P는 떨어졌지만 P라는 건 프라이스거든요. 프라이스는 떨어졌지만 Q는 퀀티티, 양, 이거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Q가 늘었으니까 뭐예요? Q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졌지만 판매가 워낙 많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익이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 증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다 아니다?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의 이 마켓쉐어, 전기차에 대한 마켓쉐어를 더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부 보조금도 있죠. 거기다가 가격까지 싸게 후려치면 사실 테슬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 자동차의 마진율이 9%입니다. 한 10% 예를 들어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 자동차 10% 할인을 해. 그러면 현대차는 손해가 난다는 거랑 똑같은 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은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테슬라는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우리 테슬라 차를 많이 타. 나중에 많이 타게 됐을 때 나중에 자율주행이 완성 자율주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솔직히 자율주행 정도가 돼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편리한데 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독료를 받는다. 그렇게 될 시에는 또 완전히 새로운 또 구독 시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IT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뭐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실적은 그냥 일시적인 단기적인 조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3분기에 또 차량 판매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면 어떤 가격대, 특정 가격대에서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정리하자면 괜찮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은 언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이거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조선, 중장비 기계, 의료장비, 반도체. 이런 것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장급들이 있어요. 대장급들. 대장급들은 뭐냐? 시세가 굉장히, 그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 사람들이 그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한 거거든요. 매수를 많이 하니까 주가는 올라온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 있는 누구나 다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대중가요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거나 이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누가 봐도 에코프로가 대장입니다. 에코프로.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나머지는 딸이들이에요. 딸이들. 요거는 나머지 딸이들은 제 생각에는 별 볼 필요 없다. 앞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뭐다? 이 2차 전지론만의 수급이 돌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뭐 음극재, 처음에 양극재들이 갖고 음극재 갖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가고 뭐 충전소 가고 막 이랬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순환이 좀 돌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수급이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순환이 돌면서 막 가요. 그런 때는 대장주의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요 세 개가 좋다라고 봤는데 이미 제가 이제 뭐 다른 경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뭐 815 머니톡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815 머니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 세 개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미 주가가 그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채팅창에 계신 분들 뭐 에코프로 86만 원 할 때 신고가 갱신하고 조정 나올 때 이제 같이 사봅시다 하고 매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여전히 뭐 매매 관점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가 혼자 뭐 짧게 단타로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구간을 넘어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과 함께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세워서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뭐 또 조정 나온다 이래 얘기하면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긍정적인 조정이에요. 주식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움직이지. 여기서 이제 상한가 빵빵빵빵 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9%는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대잡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파동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 성우 하이텍, 요거 제가 탑픽으로 여기저기서 이야기 많이 드렸었고, 최근에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뭐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성우 하이텍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 조정, 오늘 양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돌리는 그림이 될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요 지금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는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요 종목이 지금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좀 가장 강한 거래 대금이 가장 뭐 8천억까지 터지고 했던 종목인데 이유는 뭐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총 2조가 되어도 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조 뭐 200억 정도니까 굉장히 싼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뭐 이런 데서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시장에서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향.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섹터와 테마가 우상향을 하는데 종목이 우상향을 하고 그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매수의 기본이다. 매수의 기본.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드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평가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일단 부합하면 나머지는 거래대금이나 시장에서 대중가요로 불리는 종목이라면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차근차근 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뭐 지금 장중인데 뭐 정말 멋지게 날아가네요. 자,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송화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현이화, 동원금속, 화신. 오늘 화신도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공시가 떴는데 매출의 55% 되는 수주장고 현대모비스와의 9,399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EM 플랫폼 배터리 팩 케이스 관련해 갖고 이렇게 이제 수주를 크게 따냈기 때문에 요거 신고가의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지 여부를 한번 며칠 잘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리다가 탁 올라가려고 한 거니까 요 저점 구간 이탈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섹터 사실 다음 주에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2차전지 지금 에코프로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거 정말 항상 보면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미쳤네. 멋지네. 대단하네. 아봉. 딱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도 방송을 안 하고 있었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정말 멋진 종목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면 한입 들어가서 먹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뭐 저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선 종목들은 조선주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조선주들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대형주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섹터당 한 3개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동성 화인텍 요거 보시고요. 태광, 한국카본 그 다음에 1승까지. 1승은 실적이 아직은 뭐 딱히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뭐 주가 탄력 최근에 괜찮게 움직이고 섹터가 괜찮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나쁘게 터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탑3로 본다라면 동성 화인텍,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카본과 똑같은 사업을 해요. 본행제라고 해서 이 LNG 선에 들어가는 LNG 선에 이 LNG를 넣었을 때 가스로 오는 게 아니라 액화 상태로 옵니다. 액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마이너스 235도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뭐예요? 뭐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밖에는 또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안에 차가운 상태를 좀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보냉제 보냉백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갈 때 보냉백 들고 가서 보통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입니다. 그래서 LNG선 수주를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강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광 역시 실적 대비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지금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조정 받았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신고가라서 무섭다. 그런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이야기 말고 객관적인 숫자가 괜찮은 종목들은 조정 받았다가 올라갈 때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광은 뭐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실적 하나하나 다 봐드리면요 방송 오늘 뭐 한 2시간 3시간짜리 됩니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건 일단 패스. 오늘 첫날이라서 지금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앞으로는 뭐 한 20분 내외로 이렇게 영상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중장비 기계 지금 제가 시장에서 강세 섹터 얘기 드리는데 현재
이 섹터들을 보고 있고 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기계에는 뭐 두산 밥켓, 뭐 HB 인프라코어,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여러 개 있죠. 자, 근데 여기서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딱 세 개만 찝어 드릴게요. 진성 TC, 그 다음에 대창단조. 요 기업들이 괜찮아요. 아시겠죠? 요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의료 장비. 의료 장비는 패스합시다. 뭐 워낙 많이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 패스. 요건 굉장히 강세인데 더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도 일단 뭐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공매도도 좀 많은 부분들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뭐 프로텍 정도, 프로텍 정도 보면 되려나? 이것도 일단 반도체 섹터도 살짝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보고 있는 종목. 한미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텍이라는 종목 제가 10년 동안 이 종목 샀다 팔았다 하는데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이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저평가 국면은 일단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이 후공정이라는 부분이 삼성전자 TSMC의 그 경쟁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가 좋으면 PCB도 괜찮습니다. PCB에서 제 생각에는 코리아 서킷 이거를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좋은 종목인데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떨어지는 그러나 대중 가요죠. 사람들이 계속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추천 종목 요거 사실 제가 뽑아놨던 종목들 중에서 괜찮게 보는 종목을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요거 팹리스 관련해서 AD 테크놀로지라는 요 기업이 있거든요.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직 요 전고점 저항자리를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리가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가 계속 간다라면 뭐 신고가 가는 위치에 있는 코인텍이라든지 한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데 뭐 이미 일단 그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요 종목 일단 오늘 뭐 첫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기업적인 내용들 실적과 좀 상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시세를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사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고 뭐 조금 눌렸다가 간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일단 뭐 사자마자 바로 가는 게 좋잖아요. 뭐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굳이 사놓고 오래 물려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면 바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신성델타테크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범 LG가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성함이 구씨입니다. 구본상 회장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LG전자나 LG 이 관련된 회사의 각 부품들, 그러니까 생활 가전 관련된 부분의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매출 비중이 좀 낮은 부분이 물류 서비스 부분인데,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 당연히 좋고, 생활 가전, LG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실적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2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적정 주가냐 볼 때 곱하기 그냥 영업이익에다 1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3,2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보니까 요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3,600억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런데 1분기에 120억입니다. 여기 곱하기 4 해주면 한 4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이 어느 정도 이 구찌가 되는 기업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를 보니까 2023년 12월 556억, 내년에 615억, 영업이익이 거의 뭐 굉장히 큰 폭으로 73%나 증가를 하네요. 자, 그러면 올해 연말에 나올 실적, 항상 주가는 뭐다? 미래의 어떤 그 호재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미래 실적을 주가를 선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56억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5,560억이죠. 5,560억. 지금 현재 시가총액 3,560억입니다. 그러면 뭐다? 싸다. 그래서 주가 괴리율이 크고 주가가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저항 돌파하게 되면 시세는 한번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실적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 드리냐면요. 오늘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고 뭐 한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7월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까 보셨죠? 1년 예상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이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N자 상승으로 갈 때 제가 봤을 때는 뭐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꽤나 크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정고점 여기 돌파하는 시점까지 간다 했을 때 뭐 8에서 한 10%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돌파하고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한 15% 정도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표가 제시를 드릴 텐데 14,500원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얼마냐? 손절가는 있어야겠죠. 자, 손절가는 12,000원. 여기 구간을 이탈하면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갭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공략하더라도 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가는 12,000원 잡으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목표가는 14,500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 신성 델타 테크 요거 14,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잡으시고요. 뭐 한 종목 정도 더 이야기를 드릴까요? 일단, 신고가 가는 종목들 내에서, 종목을,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사실 이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날 텐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언제든지 뭐 채팅창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형주니까 뭐 기회는 좀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중소형 단에서 요 종목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노믹 트리라는 기업이에요. 지노믹 트리. 뭐 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대량 거래량 터진 뭐 구간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지금 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조정 이렇게 받았다 이제 돌아가는 그런 위치고요. 202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매물들이 있긴 있는 그런 저항단을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재료가 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앞서서 이제 동성 하이텍이란다.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요때 이제 그 회원분들하고 상따를 했었거든요. 그날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을 회원분들은 못 드렸는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당뇨를 갖다 우리 피를 채취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통 없이 침을 뱉으면 당뇨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노믹트리 이건 뭐냐? 방광암을 검사할 때 방광암 요도로
암 검사 키트, 요도로, 이렇게 이제 요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도로 이렇게 그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뭐, 일단 뭐, 죽을래, 할래 하면 해야지. 그래서 일단 아파도 사람들이 하는데, 얘는 뭐다? 소변으로, 소변으로, 방광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이 없잖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 누가 요도에다가 내시경 집어넣겠어? 다 이거 쓰지. 그러면, 요 키트만 사람들이 다 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자, 그런데 그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요 종목 신고가 갱신해서 계속 갈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손절가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손절가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가 이 종목 굉장히 좀 러프하게 잡고 싶어요. 러프하게 잡고 싶은데 뭐 이런데 잡고 싶은데 긴 관점으로 그렇게 잡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15,000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 15,000원이면 이거 손절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크게 한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잡고 목표가 못해도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2만 한 800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그 정도. 2만 원이라는 또 가격장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손절은 한 10%, 수익은 뭐 한 18%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성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을 뭐 이게 진짜 상용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쭉쭉쭉쭉 갈 것 같아요. 동문하나택도 막 상한가 점점점점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향 흐름을 타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뭐 지켜보시고 여기서 뭐 쭉 뻗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분할로 1차 매수하고 조정 나오면 2차 매수,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손절가 잘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손절 조금 더 러프하게 잡을까? 목표가를 더 높게 잡으려면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손절가는 여기로 잡읍시다. 여기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손절가 14,400원. 목표가는 2만원 이상입니다. 이상. 2만원 이상.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런 거에 대한 리뷰들도 올려드릴 테니까, 요 종목에 대한 대응, 이런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해두셔야 될 거고요. 다음부터, 올라오는 영상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10에서 15분 정도의 영상으로 짧게 갈 거니까 야 이런 영상 누가 보냐 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연이었습니다.